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한 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시대별로 정신과에 오실 때 호소하는 어떤 증상이나 어려움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 어떤 정신과 질환, 그리고 어떤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뭘 주로 많이 호소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부쩍 늘어난 게 이 소진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리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대에 비하면 휴식의 시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 5일제도 지금 되어 있고, 주 52시간도 지금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도 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쉬어도 쉰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소진 증후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소진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어떤 적신호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좋은 휴식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휴식의 시간이 사실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휴식의 질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처럼 우리가 휴식의 시간조차도 긴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불필요한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휴식과 이완 이런 사이클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진 채 우리가 좀 생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소진 증후군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셔서 좀 답답하신 분들 많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여행을 가셔야지 뭔가 좀 살맛이 난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행을 빼앗겨버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어떤 휴식은 좀 더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보다 더 활기를 되찾는 휴식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좀 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이제 주의 회복 이론이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어떻게 소진이 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과정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눈에 보이다시피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집중을 해서 주의력을 이제 쓰게 되죠.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에너지가 이제 소모가 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45분 수업하고 또 10분 쉬고 이제 이런 과정처럼 반드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정신적인 이제 피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피로 상태에서 다시 정신적 회복을 우리가 거치는 게 휴식인데, 그 휴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애쓰지 않는 주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회복 이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멍 때리는 시간 자체도 사실 우리가 휴식이라고 좀 착각하기 쉬운데, 이때도 통제된 주의력만큼이나 뇌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멍 때림만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애쓰지 않는 어떤 주의, 그러니까 좀 유유자적한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한데, 이 애쓰지 않는 주의를 대표적으로 주의 회복 이론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녹색 환경에 이제 노출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추고 옥상에 올라가거나 잠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뭐 나무를 보고 혹은 좀 더 걸으면서 바람을 좀 느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녹색 환경에 노출될 때 이런 애쓰지 않는 유유자적한 어떤 주의가 되기 때문에 휴식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통제된 주의라는 건 좀 더 집중해서 뭔가 외부적인 자극이랄지 내적인 감정이나 잡념 이런 걸 통제를 해야 되지만, 애쓰지 않는 주의라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활동, 다시 말하면 약간 어떤 몰입 같은 거죠. 그래서 애쓰지 않는 어떤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정신적인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못 쉰다라고 한다면 이 애쓰지 않는 어떤 주의 자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게 좋은 휴식이냐, 저는 이 휴식이라는 글자 속에 좋은 휴식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글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휴식이라는 한자 말을 보면 쉴 휴자와 숨 쉴 식자 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쉴 휴자를 보면 왼쪽 좌변이 뭐죠? 사람인이죠. 그리고 우변은 이제 나무 목이죠.
아까도 녹색 환경이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인간이 이렇게 자연과 연결되었을 때 제대로 쉰다는 어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는 거. 근데 이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쉴 때조차도 많은 IT 기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뭐 동영상 보고 이제 이렇게 또 쉬거나 혹은 쉴 때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불필요한 긴장들을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휴식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쉴 휴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활력을 되찾는 휴식이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긴장을 빼고 주말에 이렇게 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쉰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월요일 출근하면 막 이렇게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어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휴식을 위해서는 이 쉴 휴도 필요하지만 숨 쉴 식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숨 쉴 식은 쉴 휴와 뭐가 다르냐? 숨 쉴 식은 이제 위에 보면 스스로 자라는 한자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마음심이 있는 거죠. 이게 뭘까요? 자기 마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쉴 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걸 이제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쉴 휴에 가깝다면 숨 쉴 식은 내 마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활동을 숨 쉴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휴식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좋은 휴식을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활동, 어떤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좋은 휴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중에 이 뒤에 숨 쉴 식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티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능동적 휴식, 능동적 여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좀 말이 약간 거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순수한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기쁨이란 건 뭐냐? 사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무언가를 할 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은 어떤 결과나 보상을 바라서 분들을 하기 쉽고요. 혹은 뭔가 어떤 책임과 의무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오티움이라는 건 그런 책임과 의무를 벗어나고 그리고 결과와 보상을 떠나서 그 활동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 우리가 오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티움은 내적 동기에 의한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휴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티움은 사람마다 이제 굉장히 다를 수밖에는 없겠죠.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처럼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어떤 이런 능동적 여가 활동도 사실은 이제 다 제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티움은 우리가 좀 더 굳이 뭐 정의를 딱 정확하게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약간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중독하고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뭔가 기쁨을 어떤 주는 활동 자체가 때로는 어떤 중독으로 빠져버리는 것도 있고 특히 취미 활동하면서 중독에 빠지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낚시 좋아하시고 뭐 스키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시즌권 끊고 막 낚시 다니시느라고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행복만을 추구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실은 정말 긍정적인 또 여가 활동이라고 좀 봐야 될지 아니면 하나의 취미 중독이라고 봐야 될지는 좀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티움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러한 다른 활동과 이제 구분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내적 동기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깊이가 있는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려면 쉽게 질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뭔가 조금 하다가 우리가 좀 질려버려서 그만두기가 좀 쉬운데 이 오티움이 꾸준한 만족감을 주는 내적 기쁨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이 오티움 활동을 하면서 난이도가 점점 더 증가되고 뭔가 내 스스로가 실력이나 깊이가 생겨난다는 어떤 이런 느낌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중독과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오티움을 통해서
실제로 관계랄지 내 일에 있어서도 보다 더 활력들을 되찾게 되는 건데 비해서 중독은 오로지 그 활동 자체만 기쁨을 주고 나머지 어떤 관계나 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 피폐해지죠. 회사에 와서도 뭐 동호회 뭐 관리 일을 한다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들은 내팽개쳐두고 자기 취미 활동에만 빠져버리는 이런 문제에 들겠죠. 저희 집 앞에 이제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국집 사장님이 한 3년 전부터 한 9시에 이제 문을 닫는데 색소폰을 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귀에 거슬렸어요. 근데 이게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그냥 정말 훌륭한 연주자가 되셔서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그 집 앞을 지나갈 만큼 연주 실력이 늘어났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낮에 가서 이제 여쭤봤죠, 사장님한테. 아니, 9시까지 일하시면 힘들 텐데 왜 또 밤마다 이렇게 색소폰을 부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그게 전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굉장히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막혔던 데가 이렇게 잘 연주되는 그런 날은 정말 날아갈 듯 기쁘고 그런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삶의 어떤 활력과 그 다음에 뭔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꿈도 생겼다라고 해요. 자기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요양원이나 다른 어떤 시설에 다니면서 이렇게 연주도 좀 하고 싶은 꿈도 가지게 됐고 이런 그 색소폰 연주를 통해서 보다 더 활력이 좀 되찾아지면서 가족들하고 관계도 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삶의 변화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좋아지고 보다 더 우리 삶을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활동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불행이 크기 때문에 정신과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행이 크다기보다는 그 불행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전무하다시피 한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과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다르게 매번 누군가한테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른 스스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했을 때 그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바로 오티움이고요. 이 오티움은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의 오티움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운동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음악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죽공예랄지 꽃꽂이랄지 목공예랄지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진짜 공부에 빠져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하는 공부는 사실 가짜 공부고요. 오티움이 아니죠. 뭔가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공부이고 진짜 공부는 오히려 중년이 넘어가면서 심리학이랄지 역사랄지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공부하고 토의하고 이 속에서 지적인 희열들을 느껴가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오티움이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을 가꾸거나 동식물을 기르고 또 우리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가 기쁨을 느끼거나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이나 묵상이나 기도처럼 그냥 고요한 잔잔한 영혼의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오티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스스로 굉장히 좀 많이 좀 지쳤는데요. 각자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영혼이 좀 기쁨을 느끼는지 내가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들을 갖는지 한번 좀 더 잘 찾아보시고 이 오티움을 통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